자, 그럼 이번에는 하천 측량 중에서 평면 측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면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평면 측량의 범위부터 따져보죠. 범위를 따지기 앞서서 아래에 있는 그림부터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밑에 그림을 보죠. 여기 제방이 여기와 여기가 있죠. 제방의 위가 첨단입니다. 첨단. 첨단이란 말 우리 요즘 귀에 익숙해요. 뭐 첨단 산업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꼭 주의해야 할 거. 요쪽과 요쪽, 즉 제일 왼편과 제일 오른쪽 편. 이건 뭐예요? 제방을 막아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땅이 바로 제내지가 됩니다. 요거 주의해야 돼요. 마치 제방의 바깥이라고 생각해서 제외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물이 흘러가는 부분을 제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척 헷갈리기가 쉬워요. 자, 우리 이용을 목적으로 해요. 우리가 뚝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땅을 활용하려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물이 안 흐르는 데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방을 쌓고 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땅, 우리의 목적, 우리의 관심이 있는 땅을 우리가 제내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죠. 여기가 저수부입니다. 저수위 때와 평균 수위 때 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물이 가장 낮게 흐를 때의 그 높이, 물의 높이를 저수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물의 높이를 나타내는 그 높이를 평균 수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났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흐르는 물의 높이를 고수위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 수위와 저수위가 지나가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저수부라고 하고요. 고수부가 이 바깥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둑을 막아서 이 제방을 물이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조건에 따라서 측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유제부와 무제부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제부는 제방이 있는 곳, 무제부는 제방을 쌓지 않고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고 자연적으로 기슭이 형성된 곳을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유제부, 자, 제방이 있는 지역이에요. 자, 유제부는 제외지 전부와 제내지의 300m 이내를 합니다. 제외지는 모두 관측을 해야 돼요. 유제부에서는. 그리고 제내지의 300m까지, 300m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땅 또는 사용하려는 땅. 자, 무제부는 어때요? 제방이 없으니까 조금 이건 작은 하천을 얘기할 것 같죠? 예. 홍수가 영향을 주는 구역보다 약간 넓게 해서 홍수 때 물이 흐르는 맨 옆 100m까지를 우리가 측량을 수행하는 범위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공사의 경우에는 하구에서 상류에 홍수 피해가 미치는 지점까지 봅니다. 또 사방공사의 경우에는 수원지까지, 물이 시작되는 데까지를 측량을 수행해야 되는 범위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해운을 위한 하천개수공사에서는 하구까지 모두 측량을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평면 측량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하천에서의 평면 측량은 삼각 측량, 다각 측량, 세부 측량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삼각 측량. 자, 삼각점은 기본 삼각점으로부터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2km에서 3km마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삼각망의 설정은 소삼각망으로 구성하고 하천 합류 지점은 사각망으로 구성합니다. 망 사이의 각은 30에서 120도 정도로 하고 각 관측법으로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삼각망은 단열 삼각망을 구성하고 오차는 20초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단열 삼각망을 구성하는 이유는 뭐죠? 네, 맞아요. 좁고 긴 지역에 적합한 측량, 즉 도로, 터널, 하천 이런 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삼각망이 단열 삼각망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다각 측량은 어떻게 합니까? 자, 결합다각형의 폐합차는 3분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폐합비는 1000분의 1 이내로 측량을 하고요. 다각망의 구성은 약 300m마다 다각망을 설치해서 측량을 수행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부 측량. 주로 시거 측량을 많이 하는데요. 시거 측량 거리는 100m 이내에서 합니다. 특히 제내지 침수지역, 범람지역, 유수지의 수위, 용량조사 여기는 등고선 측량을 따로 해야 되고요. 또 지형도에 표시된 수에서는
평수위로 표현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평수위로 표시를 한다. 수혜선이 뭐예요? 그렇죠. 물과 육지의 경계가 되는 선. 그럼 해안선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되는 선. 여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요? 지형도에 표시되는 해안선은 어디가 기준일 것 같아요? 이거는 최고수일까요? 평균수일까요? 최저수일까요? 예, 헷갈려요. 수에서는 평수이라 그랬죠. 하지만 해안선은 최고조수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지형도에 표시되는 해안선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간혹 헷갈려요. 자, 우리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갈까요? 뻘은 어때요? 밀물 때는 바닷속에 잠깁니다. 썰물 때는요, 뻘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조개도 잡고 하죠.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뻘은 바다다. 지형도에서 뻘은 바다다. 아, 그럼 이제 아하, 해안선은 가장 물이 많이 찼을 때구나. 즉 육지가 가장 적게 표현될 때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세부 측량에서의 측량은 일반적으로 지거 측량을 하고, 지거 측량은 뭐죠? 실제로 직접 잴 수 없을 때 지거를 내려서 대신 측량하는 거, 지거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측량하는 게 지거 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평판 측량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시거 측량 방법을 이용해서 수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 측량이 끝난 다음에 높이를 재는 수준 측량을 하네요. 자, 수준 측량은 크게 수준기표와 거리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준기표는 뭘까요? 수준기표. 집안이 침하되지 않고 교통장애가 되지 않는 단단한, 즉 경관 장소를 선택해서 양안 5km마다 이렇게 뚝뚝뚝 설치하는 것을 수준기표라고 얘기해요. 양안이 뭔지 헷갈리나요? 양안은 양쪽 기슭이에요. 예, 강의 양쪽 기슭. 그래서 이 수준기표는 수위 관측소에다가는 필히 설치를 해놔야 하죠. 그러면 거리표는 뭐예요? 거리 측정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천의 중심에 직각으로 설치를 하죠. 그래서 하구 또는 하천의 합류점부터 100m 또는 200m마다 쭉쭉쭉쭉 설치를 합니다. 거리표는 1km마다 석표를 매설하고요. 그 중간에는 나무 말뚝을 사용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수준 측량 중에서 종단 측량과 횡단 측량을 살펴보죠. 먼저 종단 측량. 좌우에 설치한 거리표, 양수표, 수문, 기타 중요한 장소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도 왕복 측량을 원칙으로 합니다. 4km를 왕복할 때 유조부에서는 10mm, 그 다음에 무조부에서는 15mm, 급류부에서는 20mm의 오차를 허용합니다. 종단 측량의 축척은 높이, 종방향으로 1대 100, 그 다음에 거리, 횡방향으로 1대 1000으로 종단 변도를 작성하죠. 자, 이번에 횡단 측량이에요. 보통 왼쪽 기슭을 따라서, 즉 좌안을 따라서 거리표를 기준으로 해서 횡단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10에서 20m 간격으로 측량을 실시하죠. 횡단 면도를 제작할 때 측척은 종은 1대 100, 횡방향은 1대 1000으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심 측량을 하겠네요. 자, 수심 측량. 이 수심 측량은 원칙적으로 횡단 측량하고 동시에 수행을 해요. 하지만 수심만 따로 결정할 때도 있어요. 자, 이 수심 측량하는 기기 중에 측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측간은 뭐예요? 화장실이 아닙니다, 측간. 근데 거리를 재기 위한 간이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 토지를 측량할 때 쓰던 긴 막대기인데 이거를 배 위에서 막대기를 늘어뜨려서 얼마나 깊은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간략하게 재는 방법이에요. 비교적 수심이 얕은 6m 정도의 깊이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죠. 측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음향 측심기도 사용해요. 30m 정도로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장소에서 주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심천 측량을 수행하는 장소는 하천의 폭이 넓고 수심이 깊은 장소에서 이때는 측량선을 이용해서 수심 측량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 A점에서 트랜짓을 이용해서 관측하는 방법을 설명해 놨어요. 전방교회법이네요. 전방교회법은 뭐예요? 자기 관측하려는 장소의 위치를 알고 모르는 데를 찾아내는 게 전방교회라 그랬어요. 반대로 후방교회는
미지의 지점에 기계를 세워놓고 기지점에서부터 그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후방교회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GPS는 전형적인 후방교회다. 왜? 내가 알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GPS 안테나를 세워놓고 알고 있는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모르는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예,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전방교회와 후방교회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럴 때 이 트랜짓으로 관측했을 때 BP1의 거리, 요거죠. BP1의 거리. 요거는 AB의 탄젠트 알파 1이다. AB 거리는 아니까. 그쵸? AB 거리의 탄젠트 알파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P2의 거리는 AB 거리의 탄젠트 알파 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P점에서 6분위로 관측하는 경우도 있어요. 6분위는 요즘에 잘 사용하진 않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자기 위치를 모르고 시작하니까 후방교회법이 맞겠죠. 그래서 BP1의 거리, 요거죠. 요거는 탄젠트 베타 1 분의 AB의 거리. 그래서 BP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AB의 코탄젠트 베타 1. 왜? 탄젠트 베타 1분의 1이 코탄젠트 베타 1이니까. 그쵸? 또 이번에 BP2의 길이는 탄젠트 베타 2의 값분의 AB의 길이. 그래서 다시 쓰면 BP2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코탄젠트 베타 2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배 위치를 구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위치에서 즉 배 지점에서 XY 좌표를 가지고 수심, Z값 즉 바닥까지의 깊이를 결정하게 되죠.